자, 상파울루에서의 한 달 생활비가 얼마가 될까요? 2023년 올해 이 상파울루 한 달 생활비를 다시 한번 만들어 봅니다. 아까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상반기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면요. 먼저 현재 지금 해야 될 달러 환율을 보면은 1달러 대 5.25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누구나 아는 것과 같이 2020년 초에 팬데믹 시작하기 전에는 이제 4해할 때에서 뭐 3.9 뭐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뭐 팬데믹 초에 2020년에는 뭐 거의 6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5.25로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말은 안정적이지만 이제 오른쪽에 도표를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게 오르고 내리고 하시는 거 보면은 브라질은 이 환율 변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한국 데이터를 보더라도 저는 이제 혼동을 하는 게 한국은 웬만해서는 그냥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환율이 그냥 지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냥 그걸 한국 환율을 위주로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그때그때 시세로 제가 지금 바꿔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하느냐? 얼마 전만 해도 제 유튜브를 보시고 왜 달러로 번역 이렇게 환율로 바꿔서 설명하느냐라고 태클 거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헤알인데 왜 헤알로 설명하죠? 왜 달러로 설명하느냐? 그 이유는 뭐 좀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한국이나 미국에서 사시는 분이 보면은 브라질 헤알 지금 현재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 현지 삶에 대한 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특히 뭐 지금 이 동영상 보시는 바와 같이 저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실시간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알려주지 않으면은 지금 현재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변동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그나마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가는 거지만 예전에는 뭐 10%, 20%, 뭐 최대 뭐 30%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30% 이상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송금을 못하고 못 받게 되고 또 갑자기 또 뭐 5%, 10% 이상은 떨어지기도 하거든. 변동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비교될 수 있는 그냥 달러로 계산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 5.25라고 하는 이 브라질 이 환율을 기준으로 잡아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주거비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제 두 개의 아파트는 위에 거는 68 제곱미터, 그리고 밑에는 이제 70제곱미터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개 다 새 아파트입니다. 그 새 아파트고 피니에로스라고 하고 하는 그래도 이제 주거지가 있는 주거 공간이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서울로 치면은 종로 뒷골목이라든가 강남대로 뭐 뒤쪽에 있는 데라든가 뭐 청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거지로 사람들이 각광을 받고 많이 살고 있는 피니에로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준을 잡았습니다. 이걸 봤을 때 68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지금 119만 9천 헤알, 그러니까 새 아파트입니다. 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환율로 계산해 보니 22만 8천 불 정도 되고요. 또 밑에 그 오스칼 프레이르라고 하는 길, 그러니까 같은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인데 이것도 이제 70제곱미터 보면은 이제 149만 원 헤알, 이걸 또 환율로 계산해 보면 이제 283 헤알 정도 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크기는 별로 2m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도 한 몇만 불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 주거 공간이 있는 곳에서 뭐 근처에 뭐 교통이 편하다라든가 뭐 전망이 좋다라든가 뭐 이런 조건이 약간 바뀌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새 아파트 사게 되면 이제 28만 불 정도 되면 이제 새 아파트 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다 치장이 되어 있는 아파트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에 보시는 이 위 아파트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베란다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위에 유리가 다 안 막혀 있습니다. 이거 웬만해서는 다 막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뭐 브라질은 뭐 더 추위가 많이 없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상파울 같은 경우는요. 그렇지만 이걸 열어두게 되면 시끄럽기도 하고 매연도 많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또 뭐 비가 오면 여기다 젖기 때문에 여기 유리로 또 막아야 됩니다. 이 유리로 막는 것도요 꽤 비쌉니다. 몇만 불 들어갑니다. 뭐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그리고 또 건설사에서 만약에 이 가격으로 제가 인수를 받았다고 하면은 최소한의 제가 산 집에 한 30%에 40% 정도를 넣어야 또 이걸 또 치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바닥을 타일을 한다라든가 벽을 또 새로 칠한다라든가 좀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어찌됐건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30만 불 정도면 새 아파트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임대입니다. 내가 여기서 오래 살 거고 뭐 이렇게 아파트 사지 않고 그냥 잠깐만 몇 달만 뭐 몇 년간 뭐 살 것이다 하면은 당연히 뭐 부동산 사는 것보다는 임대해 쓰는 게 낫겠죠. 이럴 경우
또 이제 그 아크릴마성이라고 하는 우리 한인들도 많이 사시는 곳인데 이 두 개 정도를 가져갔습니다. 위에는 65제곱미터, 밑에 70제곱미터인데 이건 당연히 뭐 새 아파트는 아니고요. 분명히 이제 누가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아파트인데 이것을 임대할 경우 월 3,600헤알, 이걸 달러로 환산하면 686불이고요. 밑에는 504불 정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500불, 600불 차이가 나는데 뭐 건물이 오래되느냐, 뭐 방의 구조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관리비가 또 붙어야 됩니다. 보통 뭐 20%, 30% 정도까지 임대료에 뭐 그렇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커서 수백 대의 이 주민이 살면은 당연히 비용이 확 줄어들지만 뭐 40가구, 50가구, 뭐 20가구 정도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면요 관리비가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또 이어서 이건 또 우리 한인촌입니다. 한인촌에도 보면은 60m, 69m 짜리 이런 아파트를 약간 보면요 247불 또 552불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납니다. 맨 위에 보시는 아크릴마성이라고 하는 주거지와 비교해서도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특히 뭐 247 이런 거는 아파트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뭐 50년, 6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여기 한인촌에 굉장히 많고요. 왜 그러느냐? 이 한인촌은 원래 상가 지역이고 또 이게 이런 규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쪽 지역은 이제 개발 제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새로 지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고 실제로 이걸 보고 또 기겁하시는, 특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기겁하신 분이 많습니다. 한인촌이라고 왔는데 건물 너무 오래됐다 하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것을 보도블록을 새로 깐다라든가 뭐 치장을 한다라고 해서 좀 계속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어서 지금 현재 상파울로에서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1제곱미터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맨 위에 오시는 분 같이 2,347불짜리도 있고요. 8,817, 이거 평균입니다. 그 지역에 따른 게 비싼데 또 어느 정도는 이제 3,000불짜리도 있습니다. 한 1m당, 1제곱미터당인데 평균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냥 1제곱미터당 1,900불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인 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여기서 또 이제 이어 보면은 지금 현재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정확하게 1리터당 1불 정도 되는데 이건 전국 평균입니다. 평균. 그 때문에 어느 지역에 따라서 조금 더 비싼 곳이 있고 뭐 싼 곳이 있는데 어느 지역은 뭐 5.25 헤알이 아니라 7헤알 받는 것도 있고요. 여기서 5헤알 받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오늘 환율로 1불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브라질의 1리터의 가솔린에는 20% 이상의 25% 정도의 에탄올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알코올이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코올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1리터당 4.31 헤알, 그러니까 0.82 센트고요. 경유는 1.32 불인데 제가 이렇게 그 알코올과 이 가솔린의 가격에 대해서 설명드린 이유는 가솔린 알코올이 굉장히 싸네. 1불이고 이건 가솔린 1불이고 알코올은 0.8이네. 예, 맞습니다. 알코올은 가격이 약간 저렴하면서 또한 그 효율도 떨어집니다. 보통 30% 정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알코올이라고 무조건 싸다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싼 게 다 이유가 있고요. 또 브라질은 법에 가솔린의 30%, 25% 정도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효율이 일반적인 다른 나라와 달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킬로미터당 뭐 10km를 갈 수 있다. 브라질에는 보니까 같은 모델인데 뭐 7km밖에 안 간다 하는 게 그런 이유가 대학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지금 통신비 같은 경우는 집에 인터넷 설치했을 경우 뭐 속도에 따라서 300, 500, 뭐 500메가 이렇게 있고요. 또 이게 뭐냐면요. 여기 20기가, 50기가, 120기가, 180기가 있는데 이게 또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이상 올라가면 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 보지 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어찌됐건 이것도 좀 한 달 같은 경우는 뭐 32불에서 60불 정도 되는 돈을 내고 이거 사용을 하고요. 또한 이 통신사가 집에 인터넷도 하고 무선 개인 통신도 한다 하면은 같이 연계해서는 굉장히 싸게 날 수 있지만 그냥 제가 다른 회사를 가져와 보면은 보통 한 25기가 정도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는 한 69.9헤알이니까 13불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할인해서 나온 거고요. 보통 해서 한 20불 정도 되면은 한 달 이 통신비, 개인 통신비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또 작년에 제가 만들었던 것인데 44세에서 48세 정도의 기본적으로 이 개인 보험, 그러니까 여기 브라질은 일반적으로 모든 이런 의료는 다 공짜입니다. 무료 이 공립병원에 가게 되면
그렇지만 문제는 그 갔을 때 엑스레이 찍는데 몇 시간 걸린다라든가 뭐 유방암 진단을 받는데 몇 달 걸린다라든가 이렇게 문제가 많죠. 늦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개인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 보험이라고 해서 한국같이 병에 걸리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예약하고 가서 진단 진료를 받고 검사 어디 예약해서 가고 하는 거 그 비용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어찌됐건 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개인 보험이 많았는데 요즘엔 법이 바뀌어서 개인 보험이 이제 거의 없어졌고 다 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직장을 다니든가 아니면 내 개인 회사가 있어야지만 이렇게 개인 이 보험을 들 수 있는데 어찌됐건 44세에서 48세 보면 한 298불 정도였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18불 정도인데 이거는 사실 이게 또 보험 회사들이 이름을 바꾸고요. 플랜을 또 바꿉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따라서만 바뀌기 때문에 이게 많이 바뀌고 있는데 어찌됐건 한 사람당 보통 44세 정도면 300불에서 400불 정도 한 달에 이 보험을 내야 이런 혜택을 받았고요. 건강하면 한 달에 한 번도 병원 안 갈 수가 있죠. 그렇지만 아프게 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거 꼭 들어야 되고요. 당연히 이런 보험은 나중에 돈을 돌려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일단 그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현대 크레타 같은 경우는 뭐 모델이 있지만 모델에 따라 들면 보통 25,000불에서 31,000불 정도 됩니다. 이거 크레타 같은 경우는 이제 SUV를 제가 이제 기준으로 잡았는데요. 요즘에 이제 웬만한 차들은 다 요 정도 한 3만 불 정도. 당연하죠. 3만 불인데 지금 현재 5회할 정도 하니까 5, 35, 15만, 16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격이 돼 있고요. 가전제품 같은 경우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냉장고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 냉장고 같은 경우 보면은 뭐 876불에서 1000불 정도 사이 되는 게 일반적인 냉장고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헤알로는 4599, 뭐 5699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문제 여기서 브라질 하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인 이제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 15개월 동안의 평균 가격보다 지금 1.2% 지난 2월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 이 팬데믹 시작하면서 많은 이제 물자도 이제 수입도 해야 되고 또 여러 수요가 폭발하면서 집에 있으니까 고기 많이 먹으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당연히 인플레이션도 심해지고 가격이 오르면서 수요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소고기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고요. 어찌됐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기본적으로 소고기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느냐? 제가 여기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스위프지라고 하고 하는 냉동 고기를 파는 곳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왜 냉동 고기를 제가 소개해 드리냐? 이 시중에 있는 여러 가지 정점들이 있고 가격이 비슷비슷하지만 이게 뭐라고 될까? 사람 손이 닿게 되면 변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동네에 있는 뭐 이런 정류점이 더럽고 안 좋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 스위프지라고 하는 이런 이 상표의 이 냉동 고기는 도축하고 뭐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진공 포장을 한 20분, 30분 이내에 급속 냉동하여 이 개별적으로 포장해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자주 쓰는 이유가 깔끔하고 요걸 가서 하루 정도 냉장고에 놔서 해동시키면은 일반 시중에 파는 것보다 신선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자주 사용하는 것이고요. 보시는 같이 등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kg당 8.19 그리고 삐까냐라고 해서 브라질에서는 가장 이제 비싼 무이지인데 이게 지금 현재 1kg당 15불 정도 합니다. 그리고 라갈 또 아생보 보면 뭐 6불, 뭐 5불, 7불 정도 하는데 이건 부위별로 뭐 구이냐 뭐 다 뭐 구이롱을 쓸 수 있는 건데 어찌됐건 한 10불 정도가 되면은 10불 미만인 것이 지금 현재 지금 가격인데요.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이게 막 15불 이상 그러니까 등심 하나에 15불 정도 돼가지고 미친 거 아니냐 고기 어떻게 먹고 사냐 했는데 다행히 지금 안정적으로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고 야 브라질 가서 살아야겠다라고 하신 분이 진짜 많습니다. 브라질 고기를 드셔보시고 야 이거 브라질 가격 고기 싸서 내가 고기만 먹으려고 와야겠다 하는 분도 계시는데 언제든지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또 맥주 같은 경우는 4.89 지금 하이네켄 한 캔이고요. 그 0.85 달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고 또 와 이것뿐만 아니라 브라질에 뭐 브라마 뭐 스콜 뭐 여러 가지 맥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그것도 예전 말이고요. 예전에는 그런 맥주들을 브라질 걸 많이 우리 한인들이 많이 먹었지만 요즘에는 수제 맥주부터 시작해서 맥주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수입품이나 이런 걸 많이 먹는데 어찌됐건 1불 미만 정도 되는 이런 맥주도 많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이런 것을
전부 다 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달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뭐 보험이 작년과 비교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비와 통신비는 항상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류 교통비 또 학비, 이거 학비도 이제 좀 많이 이제 비싸지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공과금 하게 되면 어찌됐건 한 달에 2,587불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었는데요. 작년과 재작년에는 2,000불대였습니다. 2,000불, 2,100불 정도였는데 올해는 이제 2,587불 정도였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오른 게 보험과 학비가 좀 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저도 이제 뭐 러시아, 미국, 뭐 필리핀, 뭐 카나다, 호주 이렇게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종합해서 들어보면은 웬만해서는 최저 생활비가 그 나라 가서 중상층, 그러니까 최소한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수준에 살면은 한 2,000불에서 2,500, 3,000불까지 좀 써야 되고요.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하려면은 보통 5,000불은 써야 됩니다. 5,000불. 그럼 한국 돈으로 얼마죠? 이게 한 600만 원 되나요? 600만 원 넘어가죠. 지금 한 7, 8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국에 계신 분은 야씨 그거 7, 800만 원 한 달에 그거 어떻게 벌었어?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지금 달러로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갭이 생기는 게 그럼 브라질에서 그러면은 사업이 아니라 월급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브라질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1994년도에 그 당시에 그 최저임금을 보면은 64.79였습니다. 헤알.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그 최초로 이제 헤알이라고 하는 지금 화폐가 이제 도입되고 났을 때 1불이 안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한 65불도 안 되는 그런 달 했는데 95년도에 거의 1대1로 되면서 1불 대 1헤알로 해서 보면은 이게 벌써 이제 100불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100, 112, 120, 130, 136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뭐냐? 거의 100불이라는 겁니다. 100불. 그러다가 지금 와서 올해 2023년도에는 1320 헤아리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뭐 8.9% 인플레이션을 전부 감안해도 251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많은 분이 주급 아니냐 하는데 주급이 아니라 월급이라는 겁니다. 이게 월급이고요. 그러면 2019년도에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월급을 평균을 냈을 때 402불이 나왔고요. 이것도 남자는 445불, 여자는 345불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2021년, 그러니까 아까 이건 2019년도였고요. 2021년도 봤을 때 2,449불로 돼서 466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402불에서 460불인가 60불 이상 오른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 하지만 평균입니다. 평균. 그러니까 누구는 10,000불 벌 수도 있고 누구는 1,000불 벌 수도 있고 누구는 200불 벌 수 있지만 이걸 봤을 때 브라질의 평균 월급이 굉장히 싸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은 또 이것도 지역별로 나눠서 북부와 북동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도 적고 자원도 적고 뭐 인구 뭐 산업시설도 없는 곳은 300불에서 언저리 정도 되는 평균 월급을 받는가 하면은 지금 상파울로를 위주로 해서 그 남부 지역은 500불, 485불, 477불 등 평균적으로 북부와 북동부 지역과 크게 월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임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가장 많이 받는 것은 그러니까 평균입니다. 평균. 의사 같은 경우는 2,127불 정도. 그리고 이제 전기기술자는 1,740불. 전기 엔지니어죠. 그리고 보통 변호사는 1,147불. 그리고 이제 그 아날리스타지 피난스, 그러니까 파이낸스 그 계리사 같은 경우는 뭐 755불. 그리고 에헤아가 그러니까 HR이라고 하죠. 한국에는 인사과 과장 같은 경우도 한 674불 정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곳에 와서 다른 나라와 같이 직장을 닫아서 월급을 벗고 살아서는요, 이 보시는 것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2,000불 사야 된다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많은 그럼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냐? 당연히 뭐 2,000불, 3,000불 이렇게 월급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인들은.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특히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브라질에서 직장을 얻기는 불가능하고요. 영주권이 있어야 되고 포르투갈어도 돼야 되지만 어찌됐건 하게 되면은 월급이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니 그러면은 400불, 500불 가족들이 버는 돈이 적으면 어떻게 하냐? 그렇기 때문에 15, 16살 되면 여기도 아이들도 다 돈을 벌러 나가고요. 200불, 300불이라도 벌고요. 엄마도 뛰고 아빠도 뛰고 할머니도 뛰고 할아버지 뛰고 또 연금도 받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족들이 먹고 사는 게 지금 브라질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고요. 개천에서 용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인 동포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직장보다는 이렇게 자영업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그것도 이제 예전이란 얘기입니다. 요즘은 예전과 같이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코비드가 시작했을 때 브라질에서 직장 생활도 없었고 어떻게 뭐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때려치고 한국으로 들어왔던 분들이 한국에서 200~300만 원이 보니까 야, 그래도 안정적이다 라고 생활하고 계셨는데, 문제는 한국,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선 200~300만 원 벌고, 뭐 2명이 하면 700만 원, 뭐 800만 원 벌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제 그게 이제 나이가 50 넘어가서도 계속 그럴 만한 돈을 벌 수 있느냐라는 게 문제고요. 브라질은 이렇게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는 답이 없고요. 당연히 좋은 대학 나와서 자기가 자격증을 따서 대기업을 다니고 뭐 공무원이 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러지 않고 그냥 대충 대학 나와서 어디 브라질에 무슨 뭐 변호사가 미래 가지고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될 수 있으면은 자영업을 해야 되는데, 닭을 튀기든 하지만 뭘 하나 만들든 초콜릿 만들어 팔든 심해 뭐 페인트를 칠하든 무조건 잘하면은 남들보다 더 빨리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여태까지 우리 한인들은 많이 도전을 못했고요. 왜냐면 여태까지 잘 살았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기회는 많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2023년 지금 현재 또 한 달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오늘 만들어 봤고요. 저도 만들면서 비교해 봤더니 작년과 비교해서 크게 변한 것은 거의 없고요. 비슷비슷하고, 다시 한번 보는 거는 외국인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브라질은 물가가 비싸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브라질에서 월급은 굉장히 싸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물가는 싼 게 아니라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들이 쓰는 물건이 따로 있습니다. 사는 곳도 다르고요. 그것은 제 유튜버의 브라질 물가가 이제 비싼 이유, 이런 것이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에 또 좋은 주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